여야 사이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데뷔하게 되면 제일 먼저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입니다. 총선 전에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민주당은 굳혔고요. 한 장관은 이미 비판한 바 있습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 즉 김건희 특검법 못 받을 건 아니지만 총선 전에 통과시킨다라는 것은 정략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카 공작 단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두 가지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좀 파헤쳐보자라는 특검법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특검법 못 받을 거 아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나올 것 없다라는 어떤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에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고 한 장관은 총선판에 이 특검을 악용하려 하는 거 아니야? 정략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이 쌍특검이 지난 4월에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상황이라 오늘 28일 본회의 상정은 불가피하고 본회의 통과가 상당히 유력시 되죠.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통과 자체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란의 초점일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다라고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 여론에 비춰볼 때 상당히 부담일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다시 법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제2요구 시에 반드시 부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 총선이 시작된 상황이라 공천과 맞물리면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덜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이 특검 법안과 관련해 이 한동훈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역은 없어야겠지만 일부 악법의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수사를 생중계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전 드루킹이나 최순실 특검에서도 수사 브리핑은 그 조항이 존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특검에서만 문제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음으로 여당 빼고 야당, 즉 민주당과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한다는 부분도 일정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취지입니다만 역시나 드루킹, 최순실 등 다른 특검에서도 통상적으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왔고 결국 그 추천된 특검 중에서 선발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죠. 기존 특검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게 관건인 거죠. 시행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4월에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패스트트랙이 올려졌지만 당시 민주당도 이 합의 불발 이후에 패스트트랙이 올려지면 12월쯤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고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올렸다고 봐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1월 말 특검이 출범하게 될 텐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월 중순부터 수사가 시작됩니다. 70일, 약 한 30일 정도 연장을 한다고선 치더라도 총선 4월 10일 이후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될 텐데 그 전에 관련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경청할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관건은 시점입니다. 시점. 총선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그게 정략적인 의도다라는 한 장관과 여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기야 명품백 수수 의혹도 특검법안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갑자기 그 의혹을 여기 왜 추가하냐? 뭐 이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백에 관련해서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본인의 추측인 거고 몰카 공작이든 아니든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의 관저에서 백을 받았다는 건 그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함정과 관계없이 함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한 장관은 함정 몰카 공작이다라고 비판했고 규정했고 정성호 의원은 함정이라도 왜 받았냐, 받은 건 맞지 않냐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쟁용이다. 왜냐면은 이거는 부정청탁 등 방지법으로 지금 검찰에서 좀 그 배당이 돼가지고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 특검법을 다 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맞춰가지고 하자는 건데 이런 것은 이것은 법치가 아니에요. 일단 제가 하나하나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왜 특검법이 악법이고 위헌적인 법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2020년 3월에 최강욱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를 고발을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 당시가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 탈탈 털어서 그때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대선 당시에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겠죠. 그런데 2020년 3월부터 그러니까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기소거리가 안 돼서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나 이런 주범들은 지금 다 기소가 돼서 지금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내년 지금 1, 2월이면 선고가 된다는 지금 보도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다 털었던 문재인 사람이다. 정부의 검찰이 문제가 있었으면 김건희 여사를 당연히 그때 예. 기소했지 기소 안 했겠습니까? 대장동도 지금 물타기 하려고 가짜 그 조우영 커피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선 전날 475만 명에게 가짜 뉴스를 지금 발송한 이런 분이? 예. 그래서- 명품백 수수 의혹 특검법에 뭐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년 예. 동안 했다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걸 네.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 정쟁적인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결국은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도 지금 법 정의에 반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특검법은 그동안에 다 여야 합의로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이랄지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앞서서 한 번도 이거는 심사조차 안 한 법안이에요. 그냥 날것으로 통과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절차적 위법도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 얹혀가지고 지금 이 특검법안의 내용을 그러면 민주당 그럼 수정법안 낼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 없어요, 이 내용은. 그런데 이런 것까지 좀 하자는 거는 결국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리는 총선용으로 쓸 거야. 총선용으로 쓰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겠다. 저는 그러한 정쟁적인 요소가 100%, 예. 100% 그냥 어떤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총선 이후에 뭐 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예. 타협의 여지도 없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법치에 오히려 무릎을 꿇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주 의원님 개인적인 견해까지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미수 대변인님, 오늘 뭐 조간신문 사설에서 보더라도 한 장관이 특검법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만 합의해서 가자. 그리고 시점의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특검 제안이 정략적이지 않고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총선 끝나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나 민주당 모든 수사 총선 이후에 하겠습니까? 지금 다 멈추고.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고. 한동훈 장관이 그제군요. 악법이라고 하고 한 거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거는 거부할 거다. 특검법이 28일 날 통과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건의를 하는 여당 대표로서 형식을 취할 거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부권이 행사돼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올 때 본인이 공천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탈할 생각하지 마라. 그 두 가지를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 법안이 12월에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통정 매매 의혹, 주가 조작 의혹은 최근에 녹취록이 또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4초 만에 7초 만에 수만 주가 팔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명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 탈탈 털었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패널들은 탈탈 털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탈탈 털었으면 왜 특검법을 못 받습니까? 받아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무죄다. 우리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그 뭐 조우영 커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대장동 50억 클럽 받으세요. 그렇게 대통령 억울하시면. 정말 받아보세요. 받아서 그 역시 무죄로 나오면 우리 민주당 존립 못합니다. 그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 그러기 때문에 무슨 탈탈 털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하면서 겨우 이분이 검찰총장 물러나고 정치한다고 하니까 김호수 총장이었나요? 그때부터 수사됐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높고 한데 계속 거부권도 쓰고 정말 못 받겠다. 그러고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론 보시고 행동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말씀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조적조라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의 여권 쪽에서 조 전 장관을 과도하게 공격할 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했는데 저는 한적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이제는 본인이 뱉어놓던 말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공격하면서 공직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묻는 말 모든 답변을 해주겠다. 근데 어제는 계단으로 도망가더군요. 앞으로 그런 일 비일비재 벌어질 건데 이분이 벌써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몰카 아니 그 여사가 받았다는 김 여사가 받았다는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걸 몰카 공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취재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자였지만 함정 취재, 유장 취재는 처벌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영상에 대해서 그게 조작이라면 대통령실이라도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게 김 여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다 한마디로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계속 처신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셨군요. 아이고. 김문식 교수님. 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뭐 28일 날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용산의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지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예요. 예. 그러면 특검법의 정쟁용으로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까지 계속 김건희 여사 사건을 계속 이슈화시킬 것이라는 건 뭐 누가 봐도 불문가지죠. 예. 맞는 이야기인데 뭐 특검법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을 여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쟁의 소지가 너무 다분한 그리고 속이 빤히 보이는 특검법의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에 2007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때도 BBK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특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알기로는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특검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특검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정쟁으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올 경우에 또 우리 당에서도 아마 총의를 모은다면 그렇게 국민 여론이 높고 의혹이 정말 우리도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쟁용 소지가 있는 시기만 조절해서 예. 특검을 총선 이후로 하면 될 것이다. 저는 이건 민주당도 합의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꼭 총선 이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논리가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구를 우리가 받는다 손 치더라도 시기만큼은 좀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예. 드리고요. 아까 제가 BBK 특검 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그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사실 적절한 행동은 아니죠. 예. 그러나 그것을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고 또 명품백을 또 언론사 특정 인터넷 유튜브 매체로부터 사서 받아서 전달하면서 이걸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함정 수사는 함정 취재란 말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배우자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한테 그걸 수수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상당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건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크게 공격할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제대로 각을 세워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은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특검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오면은 원칙과 상식의 선에서 또 정도를 걸으면서 대통령이나 배우자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총선도 예. 전재희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은 수도권에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사실은 총선이 그냥 같이 들어가는
수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이순신 장군 12척이라는 게 뭡니까? 선조 대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능한 선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조의 명만 듣다가 원규는 7천량 전투에서 다 숭을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 12척 남은 배로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메시지 또는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이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